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촌철호학 진행하는 서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조선왕 사인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올 때마다 이 스튜디오가 점점 좋아져서 지금은 거의 뭐 웬만한 방송국보다 훨씬 좋은데 좀 아쉬운 거는 이 너무 화질이 좋아 가지고 제 얼굴에 있는 모든 게 다 보여. 그래서 지난번에 좀 반성을 하고 좀 피부과에 좀 갔다 왔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머리를 안 깎고 여러 가지로 참 손볼 게 많습니다. 어쨌든 너무 좋은 데서 복이 터지게 방송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즌 그러니까 여기 조선왕 사인 총정리 1 탄이 어 성적이 좋으면 2탄 하겠다 그랬는데 조회수가 5,600 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 뭐 조회수가 이거 반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가는 걸로 하자.'라고 생각을 했고 이게 좋으면 또 3 탄도 있습니다. 예. 조선왕이 27분 계셨나? 9 명씩 하면은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우리가 근데 지난번엔 7 대까지밖에 못 했죠. 앞에 사설이 길어서 열심히 달려 보겠습니다. 자, 8 대가 바로 예종입니다, 예종. 이 예종은 와 50 년에 출 45 1450년 출생에 68년 18에 즉위하고 2년 만에 사망을 했습니다. 예종. 굉장히 안타깝죠. 예종은 원래 둘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조하고 정의왕후가 저기 결혼하고 예종이 이게 예종은 둘째 아들, 첫째가 덕종이야, 덕종. 이 덕종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분인 게 어쨌든 이분이 원래 세자였지, 세자. 그런데 20 살에 사망하면서 갑자기 예종이 왕이 된 거죠. 예종은 재위 기간이 실제로 2 년도 안 되고 1년 2 개월이고 급사예요, 급사. 그래서 확실한 기록은 없는데 뭐 뉴스 찾아봤더니 봉화지겸의 악화. 봉화지겸은 뭘까? 봉화지겸은 그냥 세균이 피부에 침범하는 거죠. 그래서 피부에 침범해서 뭐 이렇게 피부 밑에 인제 피부가 뭐 진피와 뭐 피하 조직 이런 게 있는데 표피. 근데 여기에 인제 염증이 퍼지는 거고요. 이게 좀 악화되면은 이게 나중에 폐혈증까지 가죠. 그래서 이런 걸 근데 뭐 그때는 뭐 항생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거를 치료할 방법이 당연히 없었죠. 그리고 이분이 예종이 발도 좀 아팠나 봐요. 그래서 과거에는 무슨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그걸 거기다 질을 붙여 가지고 족질이라 그래 갖고 족질, 발이 좀 아프다. 그래서 족질이 오래돼서 뭐 여기저기 뭐 목면산 여기저기 그냥 가서 기도를 했대요. 그냥 그 당시 의학은 뭐 한계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밖에. 어쨌든 임금이 이렇게 말했대요. "어릴 적부터 발에 좀 헌대가 있는데 추위가 심해지면 아프기 시작했다." 뭐 이렇게 한 걸로 봐서는 발이 고질병이었던 것 같아요, 고질병. 뭐 왕위에 오른 직후부터 뭐 감기를 앓았고 뭐 감기가 아직도 낫지 않 그러니까 감기를 앓았는데 왕이 7 개월째 계속 이 7 개월째 이렇게 감기가 아직 낫지 않았다 그랬는데 10 월까지 거의 1년 가까이 감기를 달고 산 거죠. 그리고 결국 11월 28 일에 이제 갑자기 사망을 하고 맙니다. 야, 정말 아쉽죠. 오고금녀님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웃님 어제도 뵙고 반갑습니다. 근데 예종이 일찍 사망했잖아요. 몇 살에 사망했냐면 예종이 20 살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예종이 있잖아요. 나이 11 살에 결혼했어. 5살 연상인 한명회 알죠? 한명회. 그 한명회 딸이랑 결혼했는데 혼인한 지 1년 만에 아들이 태어났어요. 세조실록에 기쁘다고 했어. 11 살에 결혼해서 12 살에 애가 낳았어. 정말 너무 어려서 애를 낳으면 쪼끔 건강에 안 좋은가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내가 이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2015년 기사 보니까 역대 최연소 아빠가 11 살이래, 11 살. 멕시코에 탄생했대. 만 11 살. 예종하고 거의 삐까번쩍 아닌가요? 예종 기록도 이거 좀 넣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어쨌든 예종의 아들 예종인데 정말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출산하자마자 부인 한 씨가 산후병 그러니까 그 당시에 좀 흔하게 있는 뭐 이렇게 출산 후유증으로 사망하는 거를 인제 산후병이라 그러는데 부인이 죽고 그때 낳은 아들 인성대군이 2살 때 사망해 2살 때. 그래서 인제 후처에게서 이제 아들을 낳았는데 그분이 인제 제한대군이야, 제한대군. 근데 이 제한대군이 인제 어쨌든 후처긴 하지만 그래도 이분이 왕이 돼야 되는데 예종이 사망했을 때 이 제한대군이 4 살이었어, 4 살.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전에는 있잖아요. 인제 왕의 자식이 없어서 세습을 못하면 다른 데서 양자를 데려와.
그래서 양자를 드립니다, 양자. 양자가 바로 그 유명한 성종대왕입니다, 성종대왕. 이 성종대왕은 누구 아들일까요? 덕종. 아까 제가 덕종을 유심히 보랬잖아요. 그 예종의 형이 덕종인데 덕종이 20 살에 죽었잖아요. 근데 그전에 성종을 낳았어. 그래서 성종이 양자로 들어와서 어 이렇게 성종 왕이 됐습니다. 성종은 워낙 빨리 이제 급하게 됐기 때문에 12살 때 왕이 됐고요. 25년 동안 왕위에 있었지만 수렴청정 같은 거를 너무 어릴 때 인제 그 왕이 되면 뭐 수렴청정 같은 거 하잖아요. 실제는 한 15년 정도 하지 않았을까 싶고, 근데 이분도 안타깝게도 37 세에 사망했는데 이상하게 예종하고 성종하고 똑같이 생긴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성종도 보니까 덕종의 둘째 아들이야. 덕종이 20 살에 사망했는데 아들 둘을 낳은 거야. 어 그랬는데 어쨌든 덕종의 둘째 아들이야. 근데 어쨌든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덕종이 갑자기 인제 아버지가, 그러니까 원래 이 덕종이 세자였잖아, 세자. 그래서 왕궁에 살았는데 이제 성종이 태어나고 얼마 안 돼서 아버지가 사망하니까 궁 밖으로 쫓겨났지. 쫓겨났 그리고 어 예종이 하여튼 즉위 14 개월 만에 사망을 하고 제한대군이 4 살이었기 때문에 결국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성종은 형이 있었어, 형. 성종 형이 월상군이야, 월상군. 근데 월상군이 병중이라서 배제가 되고 성종이 왕이 됐는데, 어쨌든 보시면 요거 보세요. 이런 거예요. 세조가 정의왕, 요거 있잖아요. 비욘디스러운 건 아니지만 이거 보다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 이게 뭐 이렇게 결혼하고 이렇게 결혼하고 그래 갖고 봐봐. 세조 정의왕후 결혼해서 덕종 낳고 예종을 낳는데 덕종이 일찍 20 살에 죽어서 예종이 왕위에 올랐지만 예종이 일찍 또 죽어서 결국에는 덕종의 아들인 월산대군이 해야 되는데 월산대군이 또 몸이 안 좋아서 성종이 왕이 됐다는 거죠. 근데 성종도, 그래서 우리가 성종하면 왠지 뭔가 괜찮은 조선 왕 중에서 클래스 중에서 좀 괜찮은 왕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성종도 보니까 고생이 많았더라고. 첫 왕비가 18살 때 요절했어요, 요절. 그리고 후궁 중에 인제 윤씨가 있었어요, 윤씨. 윤씨. 윤씨를 새 왕비로 맞아들입니다. 근데 이 윤씨가 질투심이 심해 가지고 왕비에서 쫓겨났어. 그러니까 패비가 된 거야, 패비. 그래서 패비 윤씨라고 혹시 여러분 들어봤어요? 이 패비 윤씨 기억해 주세요. 그 연산군 있잖아, 그거. 인제 왕비에서 패해진 다음에 사약까지 먹고 결국 죽어요. 그리고 성종이 봐봐, 왕비가 한 명 죽고 한 명은 패하고 또 다른 후궁인 윤씨, 또 윤씨. 윤씨가 그 당시에 뭐 엄청 뭐 민씨랑 같이 뭐 대단한 집안이었죠. 윤씨를 정비로 맞이했는데 이분이 중종의 엄마인 거야. 그래서 인제 백시백의 조선왕조실록에 보면은 패비 윤씨를 이렇게 그려 놨어. 여러분 너무 잘 그렸죠? 어쨌든 이 패비 윤씨가 낳은 아들이 바로 연산군이었던 거지. 근데 어떤 일을 했냐면, 그 패비윤 씨가 여기 보시면 그 귀인 정씨와 귀인 엄씨를 아꼈어. 실제로 귀인 정씨랑 귀인 엄씨를 아꼈고, 이걸 보고 인제 패비윤 씨가 '어떻게든 해야겠다.'라고 해 갖고 그러니까 예전에 그 독약을 비상이라 그랬잖아. 독약을 준비하고 이 방향선은 이제 잠자리를 잘하는 기술 이런 거를 인제 좀 공부하다가 이제 발각이 나름대로 노력을 한 거긴 하지만 이 비상이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패비윤 씨가 저주하게 됐고, 그래서 인제 이로 인해서 갈등이 심해졌고, 그래서 결국 인제 사망을 뭐 이렇게 사약을 먹게 되는데, 여기 귀인 정씨, 엄씨 있지 않습니까? 이 귀인 정씨, 엄씨가 또 인제 성종이 좀 이뻐했잖아. 그래서 나중에 또 일이 생기는 거지. 어쨌든 성종은 28 명의 자손을 낳았는데, 어쨌든 뭐 귀인 정씨와 뭐 귀인 엄씨도 있고 뭐 그랬습니다. 근데 어쨌든 성종은 늘 목이 말랐어요. 그냥 보시면 성 그 자손 많이 낳았죠. 성종은 늘 가뭄이 들면 자주 수반을 들었고, 물에 밥을 말아 먹는 수반, 뭐 어쨌든 본질적으로 속이 타는 체질이었고요. 설사를 많이 했대.
콜레라 그런 건 아니겠지만 뭐였지? 나 이거에 대해서 병명이 뭔지 처음에 목이 마르고 물을 많이 마신다 그러면 사실 이게 당뇨병이거든요. 근데 뭐 당뇨라는 그런 이 기록은 없더라고. 그래서 제가 알아볼 수 있는 거는 뭐 한계가 있어서 그냥 넘어갔는데 어쨌든 나중에 인제 그 드라마에서 보니까 드라마는 송종이 지병이 악화돼서 피를 토하고 숨을 거두는 것으로 뭐 인제 드라마에서 나왔는데 피를 토하고 죽었다? 가장 유력한 병이 뭐 우리가 90 년대 2000 년대까지도 우리나라에 결핵이 되게 많았잖아요. 뭐 100년 전에는 그전에는 훨씬 더 많았겠지. 근데 결핵일 때 인제 그 피를 토하는 객담? 그래서 인제 객혈 있잖아. 객혈을 하거든, 객혈. 그래서 이제 '결핵이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저는 또 인제 기생충학을 한 입장에서 예전에 페디스토마 있잖아요. 페디스토마가 굉장히 많았고 페디스토마도 피가 담긴 그런 객담을 뱉는 게 페디스토마의 증상이고 그래서 제가 인제 그 예전에 과거 조선시대 양반집 미이라에서 페디스토마로 죽은 여인을 찾은 적이 있거든. 그래서 전 이것도 혹시 페디스토마가 아닐까. 그래서 인제 실제로 그 미이라 전문가이신 고대 김한경 교수님이 조선시대 왕 중에 성종과 헌종, 철종 등이 나중에 인제 리뷰하겠지만 "폐결핵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폐결핵은 영양 상태가 좋지 않고 이렇게 사람들 많이 모여 있는 곳에 사는 사람들이 인제 주로 걸리는데 왕이 궤결을 하고 사망했다? 이건 좀 이렇다고 반드시 결핵이라 할 수 없다. 그래서 성종에 우리가 그 유해를 찾을 수는 없지만 '페디스토마도 좀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조용히 주장해 봅니다. 예, 이게 바로 그 기사예요. 그 당시에 임산부 미라 페디스토마 알이 온몸에 그냥 거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페디스토마 알이 쫙 깔렸고 이 정도면은 거의 죽음으로 몰았다고까지 할 수 있다고 저는 우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죠, 그 당시에. 연구 결과 여인의 몸은 가래를 스스로 뱉을 조차 없어 쇠약한 상태로 추정했다. 그래서 객담을 못 뱉고 객담을 삼켰기 때문에 "변에서 알이 무지 나왔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네, 어쨌든 그게 그리고 여기 이 논문은 뭐냐면 그 과거에 헤모티시스가 인제 객혈이거든요. 그러니까 피로 객담을 피가 섞인 객담을 뱉는 사람들이 다 결핵일까? 아마 페디스토마도 굉장히 많았다. 실제로 저희가 인제 미라들 옛날 미라 한 39 정도를 조사했는데 그중 한 10명 정도가 페디스토마에 걸려 있었거든요. 그중 30% 양반집의 30% 다 그러면은 이건 어마어마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성종의 페디스토마 확률에 계속 주장을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왕들의 사망 원인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냐면 조선 왕조실록 있잖아요. 그 사관들이 열심히 쓰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주로 뭐 한의사들이나 의사들이 인제 주로 판단을 하는데 주로 인제 이런 일은 이상하게 한의사들이 더 많이 인제 판단을 하고 칼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11 살에 예, 그렇죠. 원미스 버거님 11 살에 의학적으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오영도님 어제도 뵙고 정말 반갑습니다. 네. 예. 김홍춘님 "왕들의 사망이 정치적으로 관련이 있을 거다." 뭐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아무리 뭐 김이상궁이 뭐 감시를 하고 그래도 뭐 독살 같은 걸 다 막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인제 왕의 이번에 이거 준비하면서 왕들의 삶을 쫙 지켜봤더니 진짜 장난 아니더라고요.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야. 정말 자기를 역모를 꾀하는 사람들이 꼭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언제 나를 또 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 그래서 여 쟤인가? 얘인가? 뭐 아들도 믿지 못하고 뭐 아버지도 믿지 못하는 그런 삶. 이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겠어요. 그러니까 왕들이 좀 비만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비만이 꼭 밥을 많이 먹어서만 비만일 수는 인 건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 스테로이드 호르몬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없애는 그런 건 좀 완화해 주는 건데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분비된다 그러면 이 호르몬이 또 물을 끌어당겨서 살찌게 만들어. 그래서 왕의 비만 중에는 좀 스트레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니 사실 그렇죠. 나 하나의 운명 나 하나의 하는 행동에 우리 전 국민의 뭐 그때는 백성이라 불렀지만 백성들의 그 운명이 또 좌우되는데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리고 뭐 좀 하려 그러면 또 이놈의 그 신하들이 "아니되옵니다." 하고 막 반대하고 그리고 또 아들들은 또 막 속성이고 아들들끼리 또 막 서로 지가 왕하겠다고 막 싸우고 그리고 또 좀 욕 좀 하려 그러면 옆에서 사관이 막 줬고 있어. 와 이런 스트레스. 밥 먹을 때마다 또 '야 독약이 든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 이게 사람 사는 거냐고. 저는 다시 태어나면 왕으로는 안 태어 이름도 서민이죠. 김홍춘님 역사 공부를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냥 사람이 뭐 공부 이렇게 기회가 됐을 때 하는 공부가 또 나름대로 뭐 의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그냥 이참에 공부했는데 조선 시대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랬는데 되게 많이 이번에 알게 됐고 그리고 이윤님 기생충이라고 저는 우기일 거고요. 루엔테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5906님 감사드리고 사랑나무님도 계시군요. 네. 자 그리고 그다음에 연산군 했어요, 연산군. 연산군. 연산군은 뭐 그렇죠. 연산군은 조선 최악의 폭군이라고 워낙 유명한 분이고 연산군은 출생 1476년 즉위 1495 년이었고 19살 때 즉위를 했습니다. 야 보세요 여러분. 19 살이면 한참 제가 요새 그 부쩍 관심을 갖게 된 뉴진스가 뭐 19 살, 20 살이잖아. 보니까 진짜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잘 모르더라고 세상을. 그런데 이 아무리 왕자 수업을 봤다고 하더라도 19 살에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린다. 우와 스트레스지. 그리고 11년 제위하고 왕위에서 물러나고 그때 인제 그때 사망을 했는데 스물 죄송합니다. 왕위에서 물러나고 인제 사망을 했는데 연산군이 아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연산군. 성종이 태비윤 씨랑 결혼을 해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게 연산군인 거지. 연산군. 연산군이고 연산군이 인제 연산군은 어떻게 됐느냐. 연산군 누구랑 결혼했냐. 신씨랑 결혼해서 신씨. 원래 신씨랑 결혼했는데 신씨를 아끼던 애처가였어 애처가. 그리고 신씨와의 사이에서 8 명의 자식을 낳았어. 그리고 후궁한테서도 12 명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총 20명 정도의 애를 낳은 거지. 그리고 연산군이 초중반에는 되게 멀쩡한 왕이었대요. 그러다가 갑자사화가 생겼지 갑자사화. 그러니까 갑자사화가 뭐냐면 이제 어머니 자기 그 패비 윤 씨가 그 뭐 왕비에서 쫓겨나고 사약을 먹고 죽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인제 죽었는지를 연산군한테 말해 줬대. 그래서 인제 그 이제 연산군이 인제 이걸 알고 나서 그 성종의 사랑을 받았던 귀인 정 씨와 귀인 엄 씨를 직접 쇠도리깨로 때려 죽였고 그리고 귀인 정 씨 소생인 두 아들도 때려 죽였다. 그리고 패비 윤씨 사건 관련자들을 모조리 찾아내 죄를 물었다. 그러니까 전 세대에 일어난 일이 이렇게 커다란 비극이 되고 어쩌면 되게 조선 발전에 되게 중요한 사람이었어야 될 왕이 이렇게 삐뚤어진 그런 길을 가는 이유가 됐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역사책 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산군은 7살 때 이미 패비윤 씨 관련해서 이 모든 걸 알았대요. 그러니까 엄마가 죽은 걸 알았대. 그래 갖고 그때 뭐 밥을 안 먹었다 뭐 이렇게 써 있던데 어쨌든 그때 알았는데 왜 갑자기 왕이 된 다음에 이걸 터뜨렸느냐 하면은 그다음 우리 조선 시대는 왕권과 신권이 막 대립하던 때였잖아요. 그래서 신권을 악화시키기 위해서 그랬다는 설도 있는데 그런 거 치고는 너무 그러니까 친위 쿠데타라고 근데 어쨌든 친위 쿠데타 치고는 그럼 쿠데타 치고 하고 나서 그다음부터 잘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다음엔 야 여러분 흥청망청이란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이쁜 여자와 좋은 말을 구해 오라 그런 다음에 가장 이쁘고 노래를 제일 잘 부르고 춤을 제일 잘 추는 자들을 뽑아서 흥청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이 흥청망청은 연산군이 흥청들과 놀아나다 망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인제 중종반정이 있었죠. 중종반정. 중종반정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어떤 왕족을 끼고 이렇게 왕을 몰아내는 게 인제 일반적이었잖아. 그런데 그러니까 하더라도 근데 중종반정은 역사상 최초로 신하들이 왕을 몰아내. 그런 최초의 탄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강화도로
유배 간 지 몇 달 만인 29 살에 죽는데 화병이라는 설도 있고 이 지나친 주색 잡기로 몸이 약해져서 사망할 수도 있는데 근데 주색 잡기를 저도 한참 때 좀 해 봤거든요. 제가 30살 때 좀 뭐 여자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여자와의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주색 잡기를 열심히 해 봤는데 야 그런다고 사람이 29에 죽지는 않지. 29 세라는 거에 대해서 쪼끔 좀 뭔가 좀 이상하다 싶은데 실록에는 역질로 나오더라고요, 역질. 근데 역질이라는 게 네이버 차전 찾아보면 천연두로 나오는데 천연두. 근데 꼭 그런 의미인가 잘 모르겠어요. 역질이라는 게 그냥 전염병으로 죽었다는 뭐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어쨌든 근데 그 근처 사람 누구도 역질에 안 걸렸고요. 그랬습니다. 역질로 죽였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독살설이 나오는 거지. 29 살에 혼자만 전염병 걸려 죽어? 주위 사람들도 안 죽고? 그래서 독살당했다. 그래서 있잖아요. 그 연산군 인제 죽고 나서 인제 중종 인제 그 중종 인제 일가가 중국으로 인제 중국한테 인제 연산군이 왜 죽었는지를 해명을 해야 돼. 우리나라가 그 당시에 좀 부끄럽지만 좀 안타깝지만 중국에 약간 속국 비슷한 거였잖아. 그래서 중국한테 해명해야 되는데 이거 보세요. "불행히 학질에 걸려 죽으니 전하께서 내통하시고." 이렇게 인제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 학질이 뭔 줄 알아 학질이? 학질은 말라리아예요 말라리아. 말라리아가 인제 그 말라리아가 워낙 인제 걸리면 약도 없고 막 열이 40 도까지 올라가서 몸을 막 불줄 떨고 열이 막 있다는데 지금은 안 쓰는 말이지만 학을 뗀다는 말이 이제 말라리아가 그만큼 독하다는 뜻이었거든요. 근데 연산군이 죽은 거는 11 월이야 11 월, 11 월. 그래서 이 말라리아는 모기에 물려 죽는 거거든요. 모기에 물려 죽으면 6, 7, 8, 9, 10 뭐 이때쯤 죽어야 돼요. 이때쯤 이제 말라리아에 걸려야 되는데 왜 연산군이 11월 6 일이 왜 연산군이 죽었을까? 그러니까 계절적으로 쪼끔 안 맞고 그리고 우리나라 말라리아가 사람을 뭐 힘들게는 하는데 이게 아프리카 말라리아와 달리 사람을 그렇게 꼭 죽이지는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실로 진짜 죽은 걸까?' 의문이 들어서 사실 독살설이 쪼끔 더 있는 말 같아요. 네. 그리고 별가람 님 머리 스타일 바뀐 게 아니라 제가 머리를 너무 오랫동안 못 깎았습니다. 예 저기 내일 미장원 예약했습니다 여러분. 네. 족저근 족저근막염 이거 족저근막염이 거기 좀 이게 쪼끔 까다로운 병이에요. 그래서 이게 잘 안 이게 막 재발을 막 되게 자주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야구 선수 유명 야구 선수가 족저근막염 때문에 막 고생 많이 하고 그랬었는데 이거 어떻게 제가 이거는 정말 담당 선생님한테 좀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와인브라 님 감사하고요. 해외 충격파로 완치됐다고 이웃님이 설명해 주셨습니다. 자 중종. 중종은 1488 년생이고 중종 반정으로 1506 년에 그러니까 18세 때 왕위에 올라서 1544 년에 그러니까 사망했고 그리고 인제 38년 동안 집권했습니다. 56 세면은 뭐 조선 왕 중에서는 그래도 비교적 오래 산 편이고 중종은 누구냐? 중종은 그러니까 그 여러분 연산군 있잖아. 연산군이 신씨랑 결혼했잖아요, 신씨. 신씨랑 결혼했는데 신씨가 이 신씨의 오빠. 그러니까 연산군의 처남 있잖아, 처남. 처남이 결혼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처남이 딸을 낳는데 그 딸도 놀랍게도 딸도 신씨야. 신기하죠? 누나도 신씨고 당사자도 신씨고 딸도 신씨야. 그리고 이 신씨가 중종이랑 결혼을 했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 줄 아세요? 중종은 이게 중종 반정을 일으키고 자기 인제 부인이 왕비가 됐잖아요. 그 왕비가 당정 왕후지. 그래서 인제 '와 왕비다.' 하고 좋아하는데 이 그래프 보면 이 표 보면 느끼는 거 없어요? 이 왕비가 알고 보니까 연산군의 친척이네? 이렇게 되는 거지. 연산군의 처남이야. 그래 갖고 1주 만에 역적으로 패출이 됐습니다, 패출이. 정말 이런 비극이 있습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반정 안 할 걸 그랬다 생각 뭐 사이가 좋았어. 그래서 저는 중종이 굉장히 우울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참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 부인을 역적이라고 패해 버려 그냥. 와 이것이 여러분 왕의 삶입니다. 그래서 권력을 큰 걸 가지면 안 돼. 그냥 이렇게 비온 뒤에서 유튜브 딱 하고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만나고 얘기하고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한 거지. 진짜 뭐 인사청문회 같은 거 해 봐요. 다 털리거든. 그러면 정말 마누라 뭐 다 털리고 진짜 그렇습니다. 이런 것도 털릴 걸 아마 "서민 너는 걔한테 뭐 제비 추리를 준 적이 있습니까?" 뭐 야 이렇게 이거 개 털린다니까. 역시 조용히 사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게 우울증 1 탄이 자기 부인이 퇴출된 거야. 두 번째 여러분 조광조라고 알죠? 조광조는 우영우처럼 거꾸로 읽어도 죄송합니다. 네. 거꾸로 읽어도 조광조인데 이분이 당대 학자잖아, 당대 학자. 그리고 중종이 조광조를 그렇게 이뻐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조광조가 이 기묘사화라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기묘한 사화인데 그 사화에 휩쓸려서 조광조가 실각을 해요. 이거는 중종도 어쩔 수 없어요. 조광조 편들고 싶은데 그게 또 안 되는 거야. 또 왕이라는 게 또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 그래서 우울증이 더 심화됐고요. 그래서 중종은 사망 원인이 우라병과 노환이야. 그리고 이 중종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쿠데타로 집권했고 중종의 그러니까 중종은 스스로 왕이 된 게 아니야. 그냥 얼떨결에 너 왕이 돼야 된다고 신하들이 떠받들어서 한 거고 그때부터 인제 신하들이 그러니까 신권이 너무 센 거지. 그래서 임금의 권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중종이 '우라병으로 죽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노환으로 죽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인제 그리고 또 근데 여기에 왕의 책임은 없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중종실록의 평가. 겉으로는 되게 인자한데 결단성이 부족하고 우유부단해서 아랫사람들이 하자는 대로 했다. 그래서 신비를 내치고 사실 "안 돼. 이 마누라는 내 마누라야."라고 지킬 수도 있었을 텐데 그거부터가 인제 안 되니깐 계속 밀린 거지. 그리고 진성군이 누구더라? 대신을 많이 죽이고 조광조 '내가 지킬 거야.'라고 우겨서 한번 크게 대립도 하고 "그랬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 우유부단한 것 때문에 "저 사람이 나쁜 놈이다."면 죽이고 "쟤가 더 나쁩니다." 얘 다 죽였다는 거야. 그래서 "주륙이 잇따라 군신의 은의가 야박해졌으니 애석하다." 그러니까 왕은 너무 인자하고 우유부단한 사람이 최악의 왕이죠, 최악의 왕. 네. 그래서 중종은 그래도 유일한 낙이 여러분 대장금 알죠? 이영애 씨가 나온 대장금. 대장금이 어이였잖아, 어이. 그래서 이 중종 그 이 풍한증으로 인해서 어깨에 풍이 들었나? 그래 갖고 어 대장금의 말을 듣고 약을 올려서 어쨌든 간에 그 대장금이 좀 중종을 좀 돌봐줬기 때문에 중종이 그래도 오래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인종입니다, 인종. 근데 인종에 대해서 제가 네이버에서 막 검색하고 찾으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와 여기 보면 다 이거 봐. 인종 찾으니까 인종 왜 죽었는지 찾으면 인종 봐봐. 인종 사행 그러니까 인종차별, 맨하탄 비지에서 인종차별, 인종청소. 와 이딴 것만 나와 가지고 와 진짜 어렵더라고요. 이게 참 이름이 왜 인종이 하필이면. 출생은 15 년, 1515 년 그리고 왕이 1544 년에 왕이 29의 왕이 됐고요. 야 29 진짜. 그리고 1545 년에 겨우 8 개월간 왕을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왕을 짧게 한 사람이 겁나 많더라고요. 사망도 1545 년. 재위 기간이 제일 짧은 왕이 바로 인종입니다, 인종. 근데 인종은 어떤 스타일이냐면 중종이 신씨랑 결혼했잖아요, 신씨랑. 그쵸? 신씨랑 결혼했고 그리고 그다음에 딴 사람이랑 윤씨랑 또 결혼했잖아요, 윤씨. 윤씨랑 결혼했는데 근데 인종이 거기서 태어난 거지, 인종. 인종이 태어났는데 자 여기 그 이 여기에 중종에 이게 본처야, 본처. 문정왕후가 있었어, 문정왕후. 문정왕후가 무서운 사람이지.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이제 인종이 왜 어려운 상황이었나 볼게요. 인종은 3살 때부터 책을 읽기 시작하는 등 네이버 나무 위키에 따르면 엄친아였대요. 3살 때부터 책을 읽었대. 우와 진짜. 저는 3살 때 뭐 했냐. 예.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어머니 장경왕후 윤씨 봐봐. 장경왕후 윤씨가
산후병으로 죽어요. 이게 정말 인종의 비극이야. 어머니가 좀 계셔서 인종을 좀 지켜줬으면 좋은데 산후병으로 죽었어요. 예전에 이런 게 너무 많았지. 자, 그래서 그다음에 계몽. 이제 문정왕후가 인제 다시 왕후가 됐지 않습니까? 왕후가 됐잖아? 그래서 그때부터 눈치밥을 먹어야 되는 거지. 게다가 누가 있었냐? 경빈 박씨라고 혹시 알아요, 여러분? 경빈 박씨? 경빈 박씨는 여기 들어오는 사람은 아닌데 후궁이야, 후궁. 후궁인데 후궁인데 아들이 복성군이야, 복성군. 그러니까 이 경빈 박씨가 아들이 있었고 자기 아무리 후궁이라도 자기 아들을 '어떻게 왕으로 한번 올려볼까.' 이런 욕심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빈 박씨를 여인천하에서 경빈 박씨를 연기한 도지원이 이 표정과 함께 "뇌야!" 이렇게 했던 바로 그 경빈 박씨. 그래서 이 경빈 박씨가 봐봐요. 그 예. 배우자 정비 인성왕후는 슬아에 자식이 없었고 후궁들이 쫙 있었는데 어쨌든 이 경빈 박씨가 경빈 박씨가 여기 있잖아. 경빈 박씨 어디 있죠? 모르겠다. 자, 근데 여기서 경빈이 무슨 짓을 했냐면 이걸 갖다 그 작서의 변이라고, 작서의 변. 여기 작서가 서가 쥐서자거든. 그래서 옛날에 제가 별명이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별명이 쥐였어, 쥐. 저한테 찍 그러는 사람도 있었어. 얼굴도 쥐 닮았다고. 그랬는데 어쨌든 죽은 쥐를 동궁전에 갖다 놓고 세자를 저주한 그런 일을 했다는 거야, 경빈 박씨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지금 경빈 박씨는 복성군을 밀고 있어. 근데 이 세자인 인종이 인제 거슬리니까 얘를 좀 놀라게 해서 죽이려고 놀라게 하려고 이제 쥐를 갖다 막 불에 태워서 갖다 놓고 이런 거야. 이게 인종이 12살 때. 야, 12살 때면 한참 또 쥐 무서워할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제 이게 걸려 가지고 나중에 유배됐다가 사약을 받아요. 너무 무리하면 안 돼. 아무리 그래도 그쵸?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그 당시 인제 여인천하에 나왔던 그 도지원이 사약받는 장면인데 사약을 안 먹겠다 그래 갖고 막 강제로 이렇게 먹였더라고. 그랬습니다. 진짜 정말 연기가 너무 리얼해 갖고.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경빈박 씨가 한 게 아니라 인종 누나인 뭐 효혜공주의 남편과 그 아버지 김한로가 한 짓이래. 그래서 그러니까 어쨌든 보시면 얘네들도 인제 뭔가를 노린 거지. 그 왕위를 노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인종 누나가 자기 어떻게 지 아들을 또 밀어볼까 뭐 이런 거. 정말 조선 시대는 뭐 형제 간에 형제 자매 간에 그런 게 없어. 그리고 설상가상 이거 보세요. 이게 있잖아요 이거. 설상가상 이거 요 사람. 문정왕후. 문정왕후가 설상가상으로 아들을 낳은 거야 경원대군. 와, 경원대군을 낳았어 경원대군. 응? 아들을 낳았어. 그러면 봐봐요. 이제 계모가 아들을 낳고 근데 그 아들이 계모가 보기에 그 인종이 좀 거슬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결국 인제 명종이 왕이 됐는데 어쨌든 그래서 인제 그 문정왕후 이름이 윤씨인데 저도 전처가 윤씨인데 그 문정왕후 윤씨를 중심으로 소윤 세력이 형성돼 갖고 막 뭐 장경왕후 윤씨 해 갖고 인종을 용어하는 대윤하고 소윤하고 막 싸우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적도 있었다. 그러니까 연려실 기술을 보면은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인종이 세자일 때 세자궁에서 화재가 발생했는데 침소 문이 잠겨 있었어요. 그래서 와 진짜 그래서 어쨌든 간에 누가 뭐 해 갖고 먼저 나가라고 해 갖고 어떻게 했는데 와 이런 일도 발생을 하고 근데 결국 어쨌든 1545년 인종 인제 왕이 어떤 겨우 올랐는데 오래지 않아서 사망했고 6월 26일 날 40 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린 끝에 사망을 했는데 이 사람이 6.29 선언 있잖아요. 옛날에 그 노태우 전 대통령이 했던 6.29 선언 노태우 대통령이 했지. 그러니까 6.29 선언이 뭐 기억이 안 나. 아, 노태우가 한 게 아니구나.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한 것 같아. 그러니까 그때 막 뭐 "국민한테 항복하겠다." 이런 뜻인데 이거가 6월 달에 이렇게 말했어. "국가 중대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제외한 모든 자범들의 죄를 용서하고 사면하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안 돼 문정왕후 아들 명종한테 왕위를 선위한다고 선언하고 7월 1일 날 사망했습니다. 아 진짜 이렇게. 그러니까 인종은 진짜 살아가는 내내 어머니도 없었고 계속 그냥 정말 못할 짓 정말 다 당하고 인종이 사망해서 진짜 여러분 조선시대 왕으로 태어나고 싶다 했죠. 인종이라면 태어나겠어? 아 그냥 그냥 9 개월. 사망 원인 이질합병증. 그래서 이 상황이 누가 봐도 좀 이상하잖아. '왜 애가 열이 났지? 31 살이면 한참 때인데 왜 열이 났을까?' 그래서 문정왕후가
"닭죽을 먹어서 병을 악화시켰다." 뭐 이지를 앓고 있었는데, 이지라는 게 뭐 괜히 배 아프고 설사하는 거 있잖아. 그래서 열나고 그 "닭죽을 먹어서 병을 악화시켰다."는 이야기가 야사로 전해진다. 와, 진짜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그러고, 예. 그리고 인종, 근데 여기 또 다른 의견도 있어요. 인종이 사망한 원인이 지나친 원 효도라는 설도 있어. 그러니까 중종이 벽에 병에 걸려서 걸리니까 복기를 끊었대요. 그리고 중종이 사망하니까 인종이 뜰 아래 엎드려서 엿새 동안 물 한 모금 입에 대지 않았고 5달 동안 울음을 멈추지 않았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쇠약해졌다고 한대요. 그렇대요. 그래서 이런 거 지나친 효도는 여러분 몸에 해롭습니다. 예. 근데 중종이 또 이런 걸 또 바랄까? 이게 진짜 효도일까? 잘 모르겠어요. 저도 진짜. 어쨌든 문정왕후 얘기 여기서 인제 저기 스키다 뭐 좀 더 하자면, 네, 뭐 이렇게 말했대요. 문정왕후가 어느 날 인제 인종한테 그랬대요. 인종한테 뭐 "난 인제 중 아버지 인제 남편도 죽고 나 혼자고 내 아들도 어리고 근데 나 어떻게 살아가란 말이냐." 딱 했더니 인종이 그 말에 충격을 받았대. 아니, 문정왕후는 자기를 괴롭혀 안 좋게 본 사람 아니야? 그런데 햇볕이 내리쬐는 그런 무더운 날에 맨 땅에 오랫동안 엎드려서 문정왕후의 노여움을 풀어 줬대요. 혹시 이 댓글이 왜 진행이 안 되는데 댓글 하나도 안 달렸나 그 사이에? 노여움을 풀어 줬대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느라 만시창이가 된 인종을 더욱 사지로 내몬 문정왕후의 악행이었대요. 그렇대요. 그래서 어쨌든 아까 말한 그 닭죽 얘기가 나오고 독이 든 떡을 먹였다는 이야기도 있대요. 그랬대요. 그래서 원래 문정왕후가 그런 사 아 하 원래 없구나. 예, 그런 적은 없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막 몸 아프니까 "이거 먹어 보라. 저거 먹어 보라."고 했던 거 자체가 수상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종의 스승 중에서 김인우라고 있어요. 김인우. 김인우라는 분이 뭔가 좀 이상해서 인종이 아픈데 인제 어이가 뭐 약을 갖다 이렇게 만들어서 줄 거 아닙니까? 그 어떤 약을 먹이는지 "내가 한번 보겠다." 라고 했더니 "꺼져." 이래 갖고 인제 그냥 거절당하고, 그래서 이 스승이 큰 소리를 치고 지르고 가슴을 치면서 "보고 싶다." 이렇게 했는데 안 됐대요. 그래서 심지어 마지막에 전화를 "다른 궁궐로 옮겨야 된다." 어 했는데 그것조차 허용되지 않았고, 그러니까 이 김인우는 뭔가 '이게 다 모든 게 문정왕후의 계략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문정왕후의 인제 그 아들 드디어 명종이 됩니다. 문정왕후가 드디어 해냈습니다. 예. 그리고 9살 때, 아니 11살 때 왕이 됐고 22 년간 재위했는데 뭐 근데 33 세에 죽었죠. 너무 일찍 죽었죠. 그런데 그 문제 여기 인제 우리 생각에는 이렇잖아. 자기 아들을 왕을 만들겠다고 하면은, 그러면 어 그러면 인제 아들이 나중에 후대에 기에 남을 명군이 되기를 바라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그게 아닌 거야. 문정 명종이 11살 때 즉위했잖아. 그때부터 아들을 제치고 권력을 휘둘렀어요. 그래서 65 육 오십 1565 년, 65 년이 언제냐면 정말 그 60 왕이 죽기 31살 때, 명종 31살 때 인제 뭔가 해 보나 했더니 2년 만에 왕이 죽었네. 야, 이게 뭐야. 그 문정왕후는 결국 자기 자신이 왕이 거의 왕 권력을 주려고 한 게 아니었나라는 의심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소윤과 대윤이 그때 그 인종 때 태동됐잖아. 그때 대윤과 소윤이 그냥 열나게 싸웠고요. 그리고 이때 뭐 심지어 이런 일도 있었대. 양재역 벽서 사건이래. 양재역 벽서 사건이 뭐냐면 뭐 이렇게 뭐 누군가가 얘네들이 뭐 "권력을 농단하고 있으니 나라가 망할 것이니 어찌 한심하지 않은가." 그래서 이제 이게 양재역 벽서 사건이고, 이렇게 벽서가 딱 있으면 여기 인제 이 글을 쓰고 쓴 거를 사람들이 읽고 있는,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는데 이것들이 한자를 쓰고 있네. 어쨌든 이런 상태였다는 거죠. 근데 이때 워낙 나라가 어지러웠기 때문에 임꺽정이 이때 활약했다고 합니다. 네. 명종은 이제 재위 기간이 22 년이었는데
원래 허약한 체질이었고 그리고 어 이 심혈이라고 뭐 화기가 뻗치는 병이 뭐 원인이었대요. 근데 그럴 만도 하죠. 내가 왕인데 내가 남들은 나한테 왕이라 그러지만 '엄마가 왕이네.'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열받지 않았을까. 그리고 당쟁 때문에 소인하고 대인하고 그렇게 싸우고 다 해먹고 그래서 왕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정왕후가 이런 말을 남긴대요. 근데 뭐 몸도 약했나 보더라고. 그 문정왕후가 뭐라 했냐면 "왕은 우리 주상은 원기가 충실하지 못해서 어 고기나 생선이 들어있지 않은 반찬을 들 수 없으니 뭐 어찌고 뭐 보양을 해라." 오랫동안 고기 안 먹으면 안 된다고 뭐 이런 얘기인데 몸이 굉장히 허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선조까지만 딱 하고 네 선조. 벌써 40 분이네. 선조. 선조는 되게 유명한 분이죠 선조. 선조하면 또 임진왜란 때 런이 생각이 나는데 1552 년에 태어났고 14살 때 왕이 됐고요. 55 세. 뭐 굉장히 오랫동안 장수한 그래도 비교적 장수한 왕에 속합니다. 명종은 누구랑 결혼했냐? 명종은요. 인순왕후 명종이 인순왕후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하나 낳는데 그 사람이 순회세자예요, 순회세자. 그런데 순회세자가 12살 때 애 없이 사망했어요. 그러니까 순회세자는 누구냐면 보세요. 순회세자가 태조 이성계의 핏줄이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이성계의 뭐 다른 형 세자의 형이라도 할지라도 이성계의 핏줄이잖아. 근데 순회세자가 이게 마지막 핏줄이야. 순회세자 그러니까 명종이 아들 하나 낳았거든. 유일한 적통이야 이게. 근데 이 사람이 죽어버린 거야. 너무 12살 때. 순회세자 12살 때 죽었어. 부터 끊겼어. 그럼 누가 왕을 해야 될까? 근데 여기서 선조가 정말 기가 막히게 운이 좋아. 그러니까 중종이 인제 뭐 왕이 이제 문정왕후 있었잖아. 명종까지 있었잖아. 근데 인제 그다음에 뭐 창빈, 안씨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인제 후궁인 것 같아. 후궁이 뭐 어쨌든 덕흥대원과 결혼해서 아들을 셋을 낳나 뭐 그랬는데 어쨌든 여기 있는 그러니까 뭐 전왕비, 현왕비 그다음에 뭐 후궁까지 합해서 아 아들이 되게 많았는데 그중에 팔남인가 구남인가 그랬다는 거야. 팔남인가 구남. 그러니까 중종의 팔남인가 구남인가 그랬고 자기 아버지 덕흥대원군 아들도 하원군, 한원군, 하성군인데 어 셋째였어. 그런데 명종이 하성군을 그렇게 이뻐했고 그리고 명종이 혼수 상태에 빠졌을 때 명종 부인이 하성군을 후계자로 내정했다는 거야. 간병도 시키고. 그러니까 예전에 조선 시대에는 왕을 간병하는 사람이 세자 후계자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간병도 시키고 후계자로 내정을 했대요. 그래서 이 이 이 옥중화 이건 뭐냐면 옥녀가 여기 인제 덕흥군 있잖아, 덕흥군. 그러니까 그 중 뭐냐 손조 아버지의 술시중을 이제 들다가 사실 인제 이 사람이 신내림을 받았다는 걸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인제 그러면 내 운명을 좀 봐 달라 그랬더니 딱 이랬대. 막 덜덜 떨면서 "야 네 아들이 굉장히 귀한 자리에 오를 것이다."라고 했대. 그래서 인제 이랬대요, 그 아버지가. "네가 신내림을 받았다더니 아무것도 모르구만. 어? 왕족이긴 하나 뭐 지금 벼슬자리도 못 오르는데 뭐 어찌어찌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근데 그 말이 나중에 맞았다는 거지. 근데 이게 옥중화라는 게 바로 이 사람 얘기래. 근데 어쨌든 그래서 중종이 어 중종이 덕흥대원군이 있고 그리고 인제 아들이 다시 할게요. 예. 덕흥대원군이 중종의 구남이고 여기서 인제 셋째가 이제 선조인데 선조한테 이쁨을 받아서 이제 왕이 오른 거고요. 그리고 예. 선조는 누구랑 결혼했나? 의인왕후랑 결혼하고 임목왕후랑 또 자식 얻고 임목왕후랑 결혼하고 공빈 김씨랑 결혼했는데 여기서 요거 지금 미리 보여주는 이유는 이 임목왕후 김씨가 영창대군을 낳았거든. 그리고 공빈 김씨는 광해군을 낳았지. 임해군도 있고. 요 얘기를 요거 요까지 아시고 어쨌든 선조는 14살 때 왕이 됐고요. 어머니가 수렴청정을 했어요. 이제 수렴청정이 1 년밖에 안 된 거 보면 머리는 총명했다고는 볼 수 있지만 이 선조는
보시면 얼떨결에 왕이 됐잖아요. 보시면 왕이 될 확률이 너무 지나치게 낮았던 사람, 그러니까 중종의 구남의 셋째 아들. 그러면 곱하면 27 이잖아. 그런데 왕이 됐다. 후계자 수업도 하나도 못 받고 왕이 된 거야. 그래서 제대로 신권을 관리하지 못하고 해서 당쟁이 시작됐고, 그리고 임진왜란이 일어났잖아요, 임진왜란. 임진왜란이 일어났는데, 임진왜란이 일어난 게 4월 13 일인데 두 달 만에 우주까지 피난을 갔지.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도망가면서 광해군한테 "야 네가 좀 알아서 민심을 수습해 봐라." 그랬더니 수습해라 해서 광해군이 되게 수습을 많이 했거든요. 잘했거든. 그런데 이제 광해군이 인기를 얻으니까 이놈 때문에 내가 왕위에서 쫓겨날까 걱정을 하고 양위소동을 벌인 거야. 양위소동이 뭐냐면 "아 나 인제 왕 안 할 테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또 인제 아들이 "봐봐봐. 전하 이건 안 됩니다." 하고 막 절하면 한 몇 달 뭐 한 며칠 절하고 있으면 "알았어. 내가 할까." 하고 이렇게 하고 왔다 갔다. 이게 자기의 권력을 확인하고 아랫사람을 밟는 그런 수단이었거든. 태종도 양위파동 3번 있었는데 세조도 3 차례 있었어, 3 차례. 3 차례. 어? 진짜 이렇게 했다는 거지. 그래서 선조는 7 년의 임진왜란 동안 무려 15 차례나 양위파동을 일으켰다. 정말 이 전쟁 중에 무슨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중 최악은 이순신 탄압한 거지 당연히 그렇죠. 어쨌든 선조는 40 년간 제의를 했는데 늘 광해군도 견제하고 뭐 이러느라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다. 그리고 임진왜란 겪으면서 임진왜란 때 도망가고 이러면서 더 악화됐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선조가 인제 갑자기 사망을 하긴 했는데 갑자기 사망했는데 여기 보면 인제 찹쌀떡론이 나와. 그 어 아랫사람들이 찹쌀떡을 가져다 줘서 그걸 먹는데 갑자기 기가 막혀 기도가 막혀 위급한 상태가 됐고, 떡도 아니고 찹쌀떡 가지고 이렇게 될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허준이 이때 나와, 허준. 허준까지 와서 상태를 살폈지만 손 쓸 방법이 없어 승하했다. 약식을 먹고 죽었다? 그래서 이 광해군을 지지하는 세력, 워낙 광해군을 괴롭혔거든. 이 광해군 괴롭히고 탄압받는 얘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래서 독살설, 뭐 그래서 어쨌든 중풍에 나쁜 찹쌀을 먹어서 뭐 이런 억측들이 난무하는데, 어쨌든 선조는 좀 문제가 있었어요 진짜. 이때 왕위 파동을 저지르고 임진왜란 기간 동안에도 세상에 이 전쟁 중에 이게 뭔 짓이야. 그러니까 진짜로 물려줄 마음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광해군을 갖다 복종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잖아. 정말. 그리고 진짜 이순신도 탄압하고 여러 가지로 참 문제가 있던 사람들입니다 진짜. 그래서 그러니까 참 옛날에 그렇지 않습니까? 능력 없는 사람이 그냥 왕이 돼서 참 그런 게 참 어려운 그래서 이 민주주의가 상대적으로 좀 좋은 것 같긴 해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릴 게 그겁니다. 푸에버님 유익하다고 해 주셨고 왕들의 삶이 전혀 부럽지가 않다고 하셨는데 뭐 정치인 스 여기서 할 수는 없잖아요, 난파선님.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15대 광해군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상 마칠게요, 여러분. 좋은 밤 되세요.